네, 투자 상위 1%는 지금 코너입니다. 지금 이 시각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어떤 종목을 팔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전략까지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다행히 상승 반전으로 방향을 틀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번 주 내내 말을 했었잖아요. 상승하는 시장이지만 왜 레포트는 파란불일까? 이거는 요 근래 사실 시장 지수만 좋지 사실 분위기는 거의 약간 나쁜 말로 똥이거든요. 약간 똥을 네, 방송에서. 종목 같은 사실 지수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수만 과열되어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표 업종 우량주들만 강세인 거지 전반적인 시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돈이 돌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 걸 보고 막 많은 방송에서 야 코스피 5천 시대 이제 열리나 막 앞으로 맞아요. 시장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되게 단단하고 견고하고 모든 종목들 가치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단단한 5천 시대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네. 약간 지금 시장 보면은 약간 그런 거죠. 건물을 올릴 때 약간 콘크리트 뼈대를 이렇게 올리고 건물을 같이 올려야 되는데 네. 이 뼈대만 한 100층까지 올려놓고 야, 씨 우리 100층짜리 건물 장난 아니지 않냐? 네.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그런 기분? 비유가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사실 중간에 누가 발로 딱 차면 그냥 무너지기 쉬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마냥 좋게만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우세하게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와중에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지금 사고 있는지 실시간 순매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10 종목들 바로 열어볼게요. 네, 역시나 SK하이닉스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매수 타이밍 주지도 않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2에서 3% 내외의 상승세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확실히 우주항공 쪽 그리고 방산 쪽이 정말 좋습니다. 한화에어로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초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도 오늘 2%대 상승 이어가주면서 순매수 상위 6위에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이 나왔었죠.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은 음봉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조선 섹터도 흐름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포착이 되어 있죠. 삼성중공업은 미 해군 함정 정비 협약 그러니까 MSRA를 취득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 조선사와 맺는 협약이다라고 하는데요. 모멘텀 좀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관련한 종목이죠. 마일스톤을 수령할 예정이다라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10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오늘은 우주항공주가 정말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다시 황제주로 등극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일단 이게 왜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네. 저는 뉴스 갖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아하. 어떤 뉴스가 나와서 얘가 네. 올라간다. 계속 말하지만 갈 때 되면 뉴스가 뜨는 거기 때문에 왜 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지 흐름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하나오션 얘기했었나요, 여기서? 네. 하나오션도 얘기했을 때 아마 비슷한 관점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CES가 끝나고 나면은 사실 시장에 반도체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기술주에 대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게 사실상 별로 없어요.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반도체 좋겠지? 야, 삼성전자 앞으로 실적 이제 디램 가격 인상분까지 반영되면 앞으로 실적은 계속 좋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일단 오늘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온 만큼 실적 발표에 대한 재료는 소멸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CES도 끝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끝났어요. 그러면 AI에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당장 이슈가 나올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굳이 뽑자면은 금요일 날 있을 고용 지표 정도.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 근데 사실 이거는 제약바이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집중됐던 자금들이 잠깐 쉬어가는 모습은 보일 수 있겠죠. 이게 지금이 완전 고평가다라는 게 아니라 과열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쉬어볼까 하면서 살짝 거기서 자금이 빠져나왔을 때 시장은 야, 시장에 새로운 이슈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슈 공백기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보통 정치적 이슈라던가 뭔가 정책 관련주들 그게 아니면 근데 시장이 혹시 조정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시장 너무 가파르게 올랐는데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좀 크게 무너지지 않을까? 그럼 결국 시장이 조정 나올 거라는 그 긴장감 때문에 관망세와 매도세가 좀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조정 나오면 어떤 이유로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네. 우리는 그냥
시장 조정에서 나오고 나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어떤 이유로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럼 결국 지금 떠오를 수 있는 건 지정 확정 리스크.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말이 좀 격해요. 막 네.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린란드도 이제 우리 거 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그냥 막 던지고 이래도 있는데. 되는 건지 싶어요. 그니까요. 힘 있으면 뭐 뭔들 단가. 못하겠냐 네. 이건데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하는 게 이거 시장 이슈 공백기 때 만약에 시장 지수를 조정 주는데 네. 보통 항상 시장은 이유를 만들죠. 그냥 심심해서 빠졌습니다. 네. 이러진 않아요. 그럼 뭔가 이유를 갖다 붙이기에 좋은 게 첫 번째가 지정 확정 리스크일 거예요. 자, 그게 아니다. 그럼 지정 확정 리스크로 안 빠지면 또 뭘로 빠질 수 있을까? 네. 생각해 보면 뭐 경기 침체 우려 정도? 왜냐면은 연준 같은 경우는 당장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지 않은데 네. 뭔가 경제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면 야, 금리 인하 안 하는데 경기 침체 이제 심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긴장감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겠죠.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냥 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시장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주목하는 섹터는 네. 또 아무래도 경제 침체면 야, 실적 좋은 얘들은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이 생길 네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교집합이 볼까요? 실적 괜찮고 아까 지정 확정 리스크를 얹을 수 있는 거. 우주항공과 방산. 그렇죠. 네.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 방산 쪽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고 네.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산이라던가 조선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예전에 여러분 작년 시장 생각해 보면 상호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컸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섹터가 방산, 조선, 화장품, 식품 이런 쪽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전쟁도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정 확정 리스크까지 얹어지면서 방위 산업 쪽이 더 잘 간 것도 있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유로 만약에 시장이 조정해 준다라고 하면 지정 확정 리스크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 이걸로 단기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으니 그럴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조선 쪽과 방산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최근에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이슈 공백기이기 때문에 이슈가 없잖아요. 뭐 이슈 특별한 거 없나? 보고 있는데 스페이스X 당장 다음 달에 상장하는 것도 그쵸. 아닌데 뭐 어쨌든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 이슈도 있겠다. 실적도 괜찮겠다. 시장 조정 줄 때 지정 확정 리스크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얘가 시장 빠질 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예를 사보자라는 그 심리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지금 따라잡아도 괜찮을까요?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까 아침에 봤을 때까지만 해도 한 1%여가지고 이거 따라잡으라고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7% 정도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사실 올라가 버려요. 이 정도 라인이면 네. 일단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현 구간은 일단은 매도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내일까지 해서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까지 해서 한 11만 1,000원에서 11만 2,000원 라인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시장 조정 줄 때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11만 2,000원 안착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가 밑에서 잘 잡았어. 잘 잡았던 분들은 현 구간에서 일부는 수익 챙기고 남은 거 가지고 끌고 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기대감 모멘텀을 받아주고 있는 방산주들에서 슈팅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수세가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내일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주목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략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 매도 탑10 종목들은요. 네, 일단 삼성전자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삼성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또 실적이 나왔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 덕분에 고성장 실적을 이어간 거죠. 외신들도 삼성 영업이익 20조 원 돌파를 AI 붐 주도해서 사상 최대 턴어라운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가는 보합권에서 등락 보이고 있는 만큼 잠시 뒤에 자세하게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달 이상 우상향 이어가지고 있는 삼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초에 급등 보였었던 현대차 시간외 거래에서까지 무려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약간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웨버도 약세지만 현대 글로비스만 오늘 빨간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 급등 이후에 현재는 2%대 상승세로 상승폭 조금 줄여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외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차별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어제 강세 이후에 오늘 숨고르기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로키델스케어 그리고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 8%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최근에 주목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이 중에 저희가 짚어볼 종목 단연 대표님 삼성전자입니다. 네, 뭐 실적에 대한 눈높이 빠르게 좀 올라가주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목표치를 좀 상향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보합권대 머물러 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네.
걱정되는 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1시간 동안 브리핑하실 수 있다. 이거 삼성전자 얘기하려면 진짜 한 1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네. 일단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단은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면 오늘 시작 발표 나왔죠. 애초에 삼성전자가 왜 올랐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 뭔가 반도체 어마어마한 호재가 과연 작년 연말 그리고 연초에 존재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네. 알아요. 뭔가 있었나요? CES에 대한 기대감. 뭐 CES에서 피지컬 AI 시대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좋을 거예요. 이 얘기가 혹시 1월 달에 처음 들려온 소식은 아니죠. 딱히 12월 큰 달? 모멘텀은 없었죠. 그렇죠. 계속 네.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나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했던 이유. 네. 또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환율도 높았겠다. 실적 개선 엄청 됐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게 약간 좀 과열 양상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실적 발표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러해요. 실적 발표 잘 나왔는데 왜 빠지죠?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 의문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기대감을 앞으로 끌어서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봤으니 진짜 잘 나왔네 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기대감을 쌓아주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네. 새로운 기대감을 쌓아주지 못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주식의 흐름이에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네. 하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잘 나올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원래라면 당연히 매도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매도세가 강해지는 게 이상하지 않죠. 근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장 초반에 좀 빠지는가 싶더니 좀 올라가고 있죠. 네.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고평가가 아니라 과열 국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가 더 이상 못 가. 삼성전자는 이제 15만 원이 고점이야가 아니라 네. 삼성전자의 가치로 보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고작 이런 이유로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라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과열 국면이다라는 건데 이 과열된 양상이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삼성전자 빠지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바로 산다. 막 이제 조금만 빠져봐. 내가 13만 원에서 입 벌리고 기다린다. 막 다 제가 이러고. 그렇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들 기다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팍팍 빠지면 다들 이제 기다릴 텐데 네. 얘가 빠질 듯 말 듯 이제 다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오는 거 아니야?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아. 조금 빠지면 사자. 마음이 급해지죠. 그렇죠. 그럼 네. 이제 구경하던 사람들이 13만 원까지 안 오겠네. 그럼 나도 지금 좀 사볼까? 지금 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지금 주가는 과열 국면이에요. 고평가 국면이 아니라 과열 국면인 거고 과열을 풀어가는 시점은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근데 이 과열이 언제 풀린다? 뭐 내일 풀릴까요? 모레 풀릴까요? 언제 풀릴 것 같으세요? 물어보면 사실 저도 단언할 수는 없어요. 이거 내일 풀릴 겁니다. 이 과열이 2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3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과열이 깨지지 않는 지지선을 먼저 정해놓고 그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쭉 끌고 가는 거예요. 대신에 과열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비중을 축소하고 아래에서 다시 잡던가 아니면 나 그런 거 신경 안 쓸란다. 그냥 계속 떨어지는 족족 사서 모을게. 이렇게 가던가. 뭐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좀 잘 잡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 순매도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 과열이어도 지금 물려도 사실 뭐 그냥 아래서 더 사지 뭐 까짓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삼성전자를 내가 진짜 난 기다리고 싶어. 그냥 난 극한까지 기다려가지고 정말 좋은 자리에서 한번 잡아볼 거야 하시면 네. 13만 원 기다려 보셔도 돼요. 근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안 오고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은 현 구간에 약간 보초를 넣고 13만 원부터 본 물량을 투입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삼성전자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게 삼성전자에서 소외받지 않고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삼성은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오늘은 하락이 나와주는 게 통상적이긴 하지만 워낙 매수세가 몰려지고 있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이어서 5거래일 동안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셔야겠죠. 탑10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에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보였던 종목들 좀 그대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그리고 올릭스까지 포착이 되고 있고요. 7위 오늘 한화비전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 강세 속에서 한화비전이 저점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우상향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화비전이 로봇 사업을 뒷받침할 거다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로도 묶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보로노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모멘텀 그리고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겹쳐지면서 주가 괜찮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케어젠 습성환 방변성 치료제 임상 결과가 발표됐다라는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다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주가 오히려 하락을 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실망 매물을 던진 모습이었는데요. 결과는 좋았지만 임상 발표에 대한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져 왔었고 시장의 피로도가 쌓였다 그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순매수 종목들 보셨는데요. 이 중에 오늘 새롭게 포착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화비전인데 이 종목 지금 로봇주로 좀 묶여서 같이 올라가지고 있는 거 맞나요, 대표님? 사실 그렇긴 했는데 네. 그래도 반도체 느낌이 더 강하죠. 아하. 원래 하나비전 근데 저 좀 걱정되는 네. 게 제가 24분까지잖아요. 아하, 네. 야, 이 얘기하면 한 2분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비전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비전 간단하게 말하면 예, 원래 예. 하나비전은 지금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 이 둘 주주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왜요? 원래 SK하이닉스의 TC본더 제품이라고 HBM의 필수 장비거든요. 이거를 SK하이닉스한테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으로 그쵸? 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얘네들한테만 받으니까 니들이 어째 좀 을인데 좀 갑이 되는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하나비전으로 네. 이제 하나비전 제품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네. 이제 SK하이닉스랑 원래 끈끈한 관계였다가 사이가 좀 틀어졌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한미반도체가 땅굴을 파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도 그럼 우리도 니들하고 그렇게 목매이지 않겠어. 마이크론한테 납품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지금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올라가고 네. 있죠.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본더 제품 같은 경우는 결국 한미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하나비전에 대한 의존도를 키워나가고 있고 또 이제 HBM4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 수요가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TC본더 장비 같은 경우는 좀 필수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비전의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게 맞기는 해요. 최근에 SK하이닉스 되게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낙수 효과로 하나비전도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하나비전의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현재 하나비전의 위치 자체는 기술적 반등은 딱 여기까지예요. 일단 제가 항상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한테 어디를 목표가로 잡고 추매를 해야 되나요?라고 하면 잘 모르겠으면 급격한 낙폭의 절반을 보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비전 보면은 여기서부터 쉼없이 급격하게 빠졌고 지금 절반까지 회복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그럼 하나비전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이 구간에서 약간의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하나비전이 5만 원 선을 탈환하면서 위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절반을 지지받고 버틴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정고점, 과거 박스권 안쪽인 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비전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종가 부근을 보셔서 아니면 내일 종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49,500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선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박스권으로 복귀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6만 원 목표가 잡고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현재 내가 하나비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 구간에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일부는 좀 수익을 챙기는 게 맞고 매수 대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이나 월요일 주가 봐서 49,5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한번 매매 전략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매수 종목들 안에서는 한화비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5거래일 동안 매도 우위인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10 종목들 보시면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제 순매수에서 오늘은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이수 페타시스, 원전주인 두산 에너까지 이틀 연속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도 두산 에너와 함께 최근에 한번 급등 나왔었고요. 이후에 약간의 숨 고르기가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어떤 종목 볼지 또 궁금한데 또 대표님 워낙 말씀이 좋으셔가지고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된다라는 우리 PD님의 전언이 들려왔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근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 아하.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자, 저 두산 네.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살짝 지금 눈에 띄는데 또 네. 많은 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원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원전을 생각할 때 어떤 거를 같이 봐야 되냐면 원전이 움직이기 위해선 원전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원전이 왜 떠올랐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아무래도 전력 수요가 데이터 센터가 막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럼 원전을 어떻게 버려? 원전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결국 원전이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태에서 원전의 관심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라던가 원전, 전력설비 쪽을 내가 좀 눈여겨보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오라클이라는 기업 있죠. 이 종목의 주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해드릴 것 같고 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아마 최근 5거래일 동안 매도에서 우위가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들 던진 게 포함돼서 지금 아마 매도 순위 상위에 올린 것 같은데 박스권 상단은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도가 높다라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이제 빠질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60일선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죠. 8만 원 지지받을 가능성 확실히 높거든요. 따라서 매도 순위가 높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되려 팔면 나는 그러면은 8만 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난 모아갈게. 이런 느낌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에너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상위 1% 초고수들의 순매수 매도 상위 종목들 보셨는데요. 대표님, 우리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이제 오키스전자로 많은 수익을 내주셔가지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오늘장 탑픽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제가 화요일날 가온칩스 말씀드렸을 네네. 거예요. 오킨스는 화요일날 목표가가 체결됐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 체결됐거든요. 오늘장 네, 바로. 오늘장 바로 갔는데 예. 사실 리뷰할 시간이 없어요. 자랑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지금 빠르게 다음 종목을 말씀드리면 네. 사실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종목 갖고 왔을 때 쟤는 왜 저렇게 이런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거 들고 오지? 막 어떤 이런 생각도 종목일까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자 MC넥스라는 종목입니다. MC넥스요. 사실 네, 오늘 무슨 약세- 종목인지 네. 다들 아시는 분들도 네네. 있겠지만 이게 낯선 종목이라고 느끼실 텐데 네. 일단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로봇의 팔다리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보다는 이제는 로봇의 뇌가 될 수 있는 것들에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로봇이 사물을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하고 벽을 피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기술이 자율주행 기술과 연결이 되거든요. 카메라 모듈 기술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은 로봇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겹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라고 하죠. 스마트폰 다음 세대의 하드웨어 기기가 뭘까? 폴더블 폰? 이것도 결국 스마트폰이죠. 스마트 글라스라던가 XR, 비전 컴퓨터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거기 안에 필수 기술이 결국 XR이라던가 VR 기술, 가상현실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카메라 모듈 기술의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이런 걸 보면 카메라 모듈 기업 안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MC넥스는 좀 느릴 거예요. 거래량도 많지 않고. 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적은 막 6배씩 올라갔거든요. 근데 주가는 막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대비 완전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지컬 AI라던가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장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실적이라던가 다양한 이슈에 묶여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생각하셔서 해당 종목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아래서 모아가는 방식이 있고 근데 나는 이렇게 이게 거래량도 없고 되게 재미없는 종목이라고 하면 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하면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다가 얘는 주봉상 241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사고를 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주봉상 241선 위라고 하면 한 31,100원에서 31,200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해당 종목이 이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면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사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가지고 놀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MC넥스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일단 소심한 목표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지. 하는 목표가는 32,500원 잡아드릴 거고요. 이 자리 돌파하고 나면 위로 진짜 36,000원, 4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 저점이었던 26,500원 잡아드릴 테니까 한 27,000원 정도 선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여기 안에서 분할 매수하고 적당히 한 4%, 5%에서 또 팔고 사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꽤나 재밌는 종목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목 MC넥스로 알아봤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정말 오늘 숨차게 달려왔어요. 우리 너튜브 채팅창에서도 시청자분들께서 숨쉬기 잊지 말라라고 팬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또 많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하, 생각이 그 듭니다. 이유를 어디서 풀어주십니까? 여기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네. 여기 들어오시면 사실 제가 지금 말하거나 제 방송이나 글 챙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사실 뉴스를 풀어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들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 그리고 이미 올라간 종목 가지고 사후 분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그런 거잖아요. 올라가는 종목 뭐 따라붙어가지고 조금 콩고물 먹고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마음 편하게 주식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올라갈 종목
갈수록 미리 사서 올라갈 때 대충 팔아요. 저희 분위기는 어떠냐면 네. 진짜 잘 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팔면 더 많이 가요. 그럼 막 배가 아파서 죽는데 네네. 뭐 다른 것도 사러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더 올라갔다라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그냥 맘 편하게 주식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의 방향성이다라고 한다면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돈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래 들어오시면 기본적인 교육부터 이런 시장 흐름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와서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QR코드 들어가셔서 공개방송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H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